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기획하게 된 계기는요. 어제랑 그제 숭실대 그리고 서울여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보기 좋게 제가 정리해서 딱 텍스트로만 드려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약간 좀 생동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텍스트를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또 제약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거를 텍스트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게 지난하고 좀 힘든 작업, 폼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받았던 자료를 그대로 전달 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숭실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숭실대 입시 결과를 위주로 조금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사이사이에 입시 일반론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자꾸 반짝이는 건 죄송합니다. 예, 좀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저도 지금 요거를 이제 두 번째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SSU 미래인재가 숭실대 대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이 교과 전형이 다음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 대학들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이 이런 기조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 8명은 이제 24년도에 그러니까 이번에 20살이 된 아이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그 새로운 그 신설된 학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U 플러스 계약학과, 애주 U 플러스 계약학과인데,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보보호학과라고 있었습니다. 그거 8명이고요. 그래서 24년도에서는 학종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었냐, 숭실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배수로 서류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있는 학종이 있고 없는 학종이 있죠. 이화여고 학생들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보통 이제 대학별로 서류형 그리고 면접형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두 개의 전형을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면접형이 조금 더 늦지 않나라는 게 일반론입니다. 뭐 항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일단 면접이 있어야 내신을 역전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쨌든 면접 역량이 평균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발표 기회가 되게 많죠. 말할 기회가 워낙 많고 그런 학교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본인 당연히 부담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잘 해냅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면접이 30%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3배수로 선발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 모집 인원이었다고 했을 때 그럼 30명이 서류로 선발이 됐겠죠? 30등으로 붙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면접만 잘 보면 면접을 정말 끝판왕으로 잘 보면 그 30등도 붙는 게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25년도 그러니까 현 예비 고3 학생들은 숭실대에서 이번에 면접 비율을 50%로 늘렸어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사정관들 얘기에 따르면 이제 그걸 이제 이제 온 더 레코드로 말하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자사특목 학생들의 비율,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도 정말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은 그런 의지가 담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호재고요. 그래서 지금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보통 아시다시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보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전공적 합성 아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학업 역량 있고 진로 역량 있고 공동체 역량을 숭실 역량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학업 역량이 가장 비중이 높죠. 그 다음 진로 역량, 그 다음 공동체 역량 순서인데 지금 여기는 진로 역량을 좀 강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하위권 대학 그리고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보여드릴 건데 어, 이화여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수록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냥 제가 러프하게 끊어보면 건동홍수, 숙명여대 전후로 이제 소재 중심 평가, 그러니까 진로 역량, 클래식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조가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숭실대는 그러니까 전공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보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숭실 역량이 뭐냐면 시립대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이 발표된 거 아시죠? 그게 지금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할 때 나의 비교과와 그리고 그 숭실대나 시립대에서 제시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수시 전형의 기조가, 지원의 기조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비단 숭실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숭실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1.1에서 17.6으로 올랐어요. 반대로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반토막이 났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아시다시피 저희 교과 전형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또 조정이 될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를 보시면, 전년도를 보시면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더 경쟁률이 높았죠. 12.7이고 11.1.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와, 너무 레드오션이다. 이런 기조가 강했기 때문에 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종으로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일반고도 어쨌든 생활기록부 자체가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보이지 않나. 그래서 다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컨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이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다시 조금 모여지는 구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충원률인데요. 예, 제가 밴드에 이 파일은 그대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입시 일반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자, 통상적으로 어떤 학과들이 충원률이 높을까요? 충원률이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는 그래도 그 대학에서 조금 괜찮은 학과라고 불리는 학과들이 통상적으로 충원률이 높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실대 정외과를 쓰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학의 낮은 과를 같이 이제 겸해서 쓰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좋은 과일수록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평생교육학과라고 되게 특이한 과가 있습니다. 이런 과들은 학과의 존재 자체를 아이들이 1, 2학년 때는 절대 모르고요. 3학년 돼서야 이제 낮은 과라도 쓸래 하면서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되는 과인데 이런 과들을 1, 2학년 때부터 알고 준비하면 내신 4, 5등급 선에서도 저는 커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 과가 23년도 입시에서 충원률이 되게 낮고 입결이 좀 되게 낮았습니다. 네. 그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반대로 이번에 많이 몰리게 돼서 이제 충원률이 반대로 높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죠. 입결이라는 게 퐁당퐁당이 되는 효과가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내신 입결이 높으면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년도 입결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기조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이 높으면 지원을 꺼리게 되면서 올해 입결이 낮아지고 반대로 전년도 입결이 너무 수월하면 올해 그게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어서 입결이 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충원율도 뭐 패턴을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그런 기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N수생이 많이 늘었잖아요. N수생인데 어, 보시면 일단 그래도 네, 재학생이 졸업 예정제가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졸업 예정자가 또 앞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논술 전형은 좀 기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졸업자가 조금 더 파일을 많이 차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반수가 워낙 이제 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숭실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여대를 다니고 있는 애라고 쳐볼게요. 서울여대를 다니고 싶은데 그냥 입시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 근데 그냥 한번 써보겠다. 그냥 질러보겠다. 이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졸업자 중에는 좀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나오지 않았나. 정말 제대로 지원하는 졸업자는 재학생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형태를 또 띠기도 합니다. 네, 지역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아이들이 내신이 상대적으로 지방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내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아이들의 지원자 대비 합격자가 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자료들은 사실 디테일하게 구하기 참 어려운 자료거든요. 대학 알림이에서 신입생들의 고교 유형별 비율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영별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자료들을 꼭 이제 체크를 하시고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화여고 입장에서 이 대학이 좀 결이 맞겠다, 안 맞겠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파란색, 이게 가장 많은 게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의 지원 대비 합격이 조금 더 늘었죠. 근데 저희 자사고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 띠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숭실대는 우리 학교가 불리하다. OX. 이것만 보고 보면은, 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가려져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등급대 애들이 쓰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은 주로 2, 3등급대에서 숭실대를 많이 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학생들 내신 2, 3등급대 아이들은 이미 모의고사로 숭실대 정시 점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3학년 때 이제 많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숭실대를 학종으로 생각하는 내신 때는 4등급대 아이들부터 이제 고려를 하는 경향이 있죠. 네, 저희 학교 2, 3등급대에서 지원하면 합격률이 되게 뭐 3등급대에서 2등급까지는 거의 쓰지 않죠. 3등급대에서 이제 쓰게 되면 합격률은 높습니다. 근데 4등급대 아이들은 일반고 2, 3등급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사고 괜히 왔나라고 싶겠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제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자료인데요.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꽁꽁 감춰진 자료 아니고 다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자, 고려대 한번 봐볼게요. 고려대. 요 자료도 네이버 밴드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찾겠으면 어, 책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2013년 7월쯤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못하겠으면 문의 주세요. 자, 고려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 한번 보시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있냐? 지금 고교 유형별 이제 전형에 따른 지원율, 합격률이 있습니다. 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서류 평가가 겸해지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지원 대비 합격률이 더 낮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네, 지원 대비 합격률이 낮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큰 이유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평가가 겸해지기 때문에가 1번이고 2번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지원 대비 합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 학업우 수를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의 주력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학업우 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업우 수형은 지원자의 17%가 자사고지만 합격자의 23%가 자사고다. 저희 학교도 거의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일반고는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계여적 합평.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과거 애들 오세요라고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학업부수는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여적 합은 수능 최저가 없어서 내신이 더 소위 말해서 빡센 거나 이제 계여적 합일 것 같은데 전형의 설계 의도 자체가 정말 그 AP나 과학 투 과목들,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따로 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과학고 애들을 뽑고 싶은 의도로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과거의 비율이 되게 높죠. 지원자의 40%만이 과거 영재고인데 지원자의 80%가 계열적 합인 게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학교에서 계열적 합을 안 붙진 않아요. 계열적 합도 요즘 많이 붙습니다. 인문이랑 자연 둘 다 붙는데 그래도 주력 전형은 학업우수다. 그래서 수능 최저 4개와 8입니다. 인문계 기준으로 4개와 8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방학 때는 모의고사를 폭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제가 이화의 문제적 내신대를 3등급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1, 2등급대 아이들은 육각종이 선명합니다. 육각종이 선명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고려대와 같은 기조.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은 기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3등급 넘어가서 4등급대 정도부터는 이제 숭실대를 생각하고 뭐 서울여대를 생각하고 이러겠죠. 물론 모의고사가 좋으면 생각 안 하겠지만 모의고사 나쁘다면 자 그러면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4사고 4, 5등급보단 일반고 2, 3등급을 이제 선호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 4, 5등급대에서 안 붙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반고 2, 3등급한테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대를 넘어가는 3등급을 기점으로 4등급대 아이들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너무 딥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회나 상담에서 제가 또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종의 서류평가 성적과 주요 교과, 그러니까 내신에 따른 서류평가. 그래서 이게 결국 학종도 내신 순서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박 자료일 수 있는데요. 지금 가로 라인이 내신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수한 내신을 갖고서 지원한 학생인 거고요. 그 다음 세로축은 서류평가 점수, 생기부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어, 위로 갈수록, 죄송합니다. 위로 갈수록 좋은 점수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게 그 자체가 우상향, 전체적인 점의 분포가 우상향 느낌이 약간 있을 수 있죠. 그치만, 완전 우상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내신을 갖고도 낮은 서류를 받은 애가 있고, 높은 서류를 받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낮은 내신을 갖고도 높은 서류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합격자, 이 파란색이 1단계 서류 합격자들인데 대체적으로 2, 3등급대에서 많은 합격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4, 5등급대에서 파란색 점들 보시면 4, 5등급대에서도 라인이 있죠. 이거 과고 외고 아니냐? 이렇게 또 여쭤보실 수 있는데 사실 숭실대 정도면 과고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고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그런 메이저 외고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어문 계열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 성적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대부분 이론적으로 면접만 잘 보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단 숭실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그렇다라는 마인드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화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 있는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걸 저는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요 오른쪽 내용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서류로 먼저 3배수를 거른 다음에 그 3배수를 면접 본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을 모집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30명이 1단계 합격자일 겁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1등부터 10등한 아이들 중에 5등까지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1배수 안에 있던 10명 안에 있던 아이들 중에 3명, 6명 정도가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합격을 했다는 거죠. 반대로 10등 밖에 있던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44%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대략 한 8명, 9명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20명,
그래서 1배수 안에 들지 못한 20명 안에서 한 8명, 9명은 면접으로 역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 합격, 그러니까 수험까지 다 돌고 본다고 생각하면 2, 3배수의 합격자가 더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역정률이면요. 사실상 2, 3배수 애들이 면접을 못 봐서 역전 못한 거지 면접을 정말 잘 보면 이론적으로 역전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해석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가 자꾸 삐그덕거려가지고 자꾸 반짝이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요. 파란색을 보시면 서류 평가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있고 서류 평가 좋고 면접 좋은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우상향이 아니죠. 서류 좋다고 면접 좋은 게 아닙니다. 서류가 나빴어도 면접이 좋으면 좋다.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꼴찌죠, 여기가. 서류 꼴찌 아이들인데 면접을 극단적으로 잘 봐서 합격한 아이들 존재한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학과별로 내신 입결입니다. 학과별로 내신 입결이고요. 보통 어디가에서 다 공개를 하죠. 어디가에서 다 공개를 하는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제가 대학별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최저점을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어디가에서는 공개하진 않아요. 네, 최저점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독교 학과는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이렇게 좀 낮은 입결과 낮은 최저점이 있고요. 영문과, 동문과, 불문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고겠죠. 네, 외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입결은 2, 3, 4 내외에서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때에서 거의 지원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 하고 3등급 때에서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한쪽으로 쓸 경우에 그래도 좀 경쟁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등급 때부터는 비교과가 좀 그 과에 맞게 이게 지금 일반론이 아니라 숭실대 이하 정도의 대학의 얘기입니다. 이런 특성, 과에 맞게 비교과가 잘 설계된 있는 아이들은 4등급 때에서도 숭실대를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은 그 학과에 맞춰서 소재 중심적인 준비를 하는 게 제가 큰 의미 없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역량이 중요하다고 제가 30만 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법사회를 보시면 요거는 참고로 국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제고라고는 하는데 뭐 이런 학생이 드물죠. 국제고 뭐 한두 명 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생교육학과 요거는 일반고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특수한 학과니까 이런 과들은 미리 준비하는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내신 4, 5등급 대 아이들은 특정한 학과를 이렇게 빨리 타겟팅 인서울이라도 하고 싶으면 특정 학과를 빨리 타겟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 이제 상경 계열인데 상경 계열은 수학이 중요한 거 아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요 학생들이 글로벌 통상 저 5등급 초반은 외고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네, 보통 5등급 때까지 가면 거의 외고라고 많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과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과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학과 요 두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요게 사실 되게 아웃풋이 좋은 학과예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역량만큼 연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과라서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과의 다양화를 생각할 때 좀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생명. 자, 요게 너무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여고에서 가장 이제 흔해 빠진 워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약들을 준비한다. 근데 소재 중심적으로 약학에 대한 관심만 보여준다. 근데 내신이 3등급 이하이다. 네, 이게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케이스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생명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공학 계열이든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진로 탄력성 측면에서도 약간의 어색함은 있죠. 그 어색함 자체가, 그러니까 약학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소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생명. 이제 생명 쪽은 화학이나 물리나 컴퓨터나 수학, 건축, 지구과학 이런 거에 비해서 입결이 높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곳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준비를 됩니다. 네, 제가 영양 중심을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고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뭐 한두 명, 그쵸, 한두 명 있다고 합니다. 숭실대 정도에서도. 그게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숭실대는 좀 IT 쪽으로 학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컴퓨터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지원할 만한 학과가 많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컨트롤 C라든가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코딩 관련된 활동 많이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별도로 설치된 대학들을 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숙명여대도 이런 전형이 있는데요. 어떤 대학들은 지금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학부를 SSU 미래인재 전형, 그러니까 일반 학종에서도 뽑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도 뽑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미래인재 전형에 비해서 더 입결이 낮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련 소프트웨어 역량이 더 높기 때문에 내신을 커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넘어갈게요. 저희 거의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이 되게 애들이 못한다. 이런 것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논술 전형이 수능 이후인 경우가 많거든요. 숭실대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육론을 쓸 때 이제 스펙트럼을 넓게 쓰고자 안정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내가 숭실대를 지금 지원하고 싶진 않은데 수능이 불안해서 일단 그래도 안정적인 카드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숭실대를 한 장 집어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연계 범위에서도 확통이랑 기하가 안 들어가고 미적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최저 충족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다음 저희 학교 입장에서 이제 호재가 두 가지가 있고 학제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 호재는 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고3들은 집중해서 면접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신 극복의 여지가 더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논술의 수능 최저가 이제 인문계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쓸 이유가 조금 약간 감소되는 느낌은 있고요. 다만 교과 전형 그 논술에서 교과 반영 정량 반영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논술로 충분히 다 내신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자, 이제 서울여대 자료 봤던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서울여대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 전형이랑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 전형이 인원이 적긴 한데 지금 보면은 5배수를 면접 보잖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만 올라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4등급대 아이들도 지원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4등급대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서울여대 쓸 이유가 없죠. 없는데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갈림길인 거죠. 나 수능까지 열심히 해서 정시로 좋은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면 서울여대를 안 쓰는 거고, 나는 그걸 객관적으로 지금 모의고사에 견주어서 그래도 4등급 대긴 하지만 합종으로 최대한 해보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서울여대 학종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여기도 지금 면접이 수능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여대를 내가 쓰고 싶진 않은데 수능이 불안한 건 맞아. 이럴 경우에 이제 수능을 면접인 곳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학들처럼 지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네, 삐뚤어진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앙대나 뭐 다른 대학들도 많이 이런 기조예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정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신의 영향력이 면접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접은 비교과를 가지고서 충분히 뒤집을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대하여 융합 인재 전형 여기도 별도로 있죠. 그래서 얘네는 그 관련된 역량이 있는 게 중요하다. 관련된 활동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 관련된 활동 속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이 얼마나 드러나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책자를 뜯어가지고 하느라고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평균 등급은 이제 서류 전형이 조금 면접 전형보다 높죠. 내신의 영향이 조금 더 큰 상태고요. 그다음 대체로 3점 중후반대가 평균 등급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주로 4등급 초중반, 5등급대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5등급대에서 이제 독일어반 아니면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교차 지원, 문과 침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2학년쯤 되면은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연계 학생들인데 문과로 돌려도 되나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요즘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은 주로 정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지원하는 건 정시에서 하는 얘기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직 보편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자, 국문과 교수님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내가 그냥 뻔한 자연계 학생이야. 자연계, 공학계열, 자연계열 준비하다가 그 비교과를 가지고서 국문과를 지원했다고 했을 때 국문과 교수님이 그 비교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 왜 썼지? 라는 생각부터 하겠죠. 물론 그게 납득이 되는 생기부라면 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먹힐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요. 음,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반짝반짝거려서 죄송합니다. 요, 잠시만요. 네, 됐다. 자, 네,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본 유튜브 라이브는 아니라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요 붉은색, 자주색, 요 색깔이 교과 수자 전형인데요. 교과 수자 전형은 내신 정량으로만 평가하니까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차 지원도 하는 거죠. 자연계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일문과를 쓴다. 뭐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서류랑 바로 이제 면접을 보시면 요 색깔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이게 지금 퍼센트로 보면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한두 명, 많아야 세네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사생활 언론이.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 예를 들면 경제학과라고 해볼게요. 자, 경제학과 교수님 입장에서 문과 애들 수학 못해서 답답한데 수학 잘하는 이과애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얘가 경제학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 보여. 그러면 선호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빈틈을 파고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런 사례가 좀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연계 학생이 이제 경제학과 비교과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도전적인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 교차 지원도 좀 흔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인문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계에 비해서 일찌감치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 자연계 학생도 있지만 이것도 비트는 전략이고 되게 도전적인 전략이라서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교차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위의 자료는 이제 과학 투 과목을 이수하고도 경제학과를 지원한 아이들, 기하나 미적분을 이수하고도 경제학과를 지원한 아이들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같은 데서 미적분 기하 이수하면 좋아하죠. 실제로 경제학에서 미적분 활용되고, 미분 활용되고, 기하에서 했던 개념들이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트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다른 기회비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같은 맥락이니까 이건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미디어, 요거는 이제 기하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고도 자연계약 합격한 케이스인데, 요거는 뭐, 저는 이제 자연계 학생이라면 자연계 학종 준비한다면 당연히 기하 미적분 이수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다음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면접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면접 전형을 봤을 때 어, 서류 점수로는 불합격할 N데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하는 아이들이 요 정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면접으로 충분히 역전 가능한 상황이다. 면접을 잘 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면접 전형을 좀 추천한다. 그리고 면접 전형을 추천하는 이유가 특히 면접이 수능 이후라면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신설학과들이 많습니다. 숭실대에서도 정보보호학과라고 해서 에지 U 플러스랑 계약학과를 만들었어요. 24년도에. 그리고 지금 서울여대도 이렇게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많은 대학들이 불문과, 동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식하게 어문으로만 집중해서 좀 살아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를 결합해서 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지역 뭐 문화, 정치, 사회, 경제 플러스 역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 여학생들 좋아할 만한 것들을 결합해서 학교를 좀 개편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독일어반 학생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CT, 컴퓨터나 뭐 AI나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소재에 그런 관련 경험만 많이 있어도 이런 숭실대나 서울여대 정도의 대학들은 충분히 낮은 내신으로도 지원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입장에선 호재죠. 자연계 학생들이 입시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인문계는 계속 압축하고 있고 인원을 자연계는 이렇게 계속 신설하고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문이 계속 넓어지고 있으니까 학생들 자체도 자연계로 많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설된 학기, 신설된 모집 단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 어떤 걸 평가 주안점을 하냐, 이런 것들 웬만하면 공개 잘 안 하거든요. 요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이런 학과들은 예를 들면 내신 4, 5등급 때여도 한 2학년 때부터 이런 소재들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내신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전략은, 이 전략은 1등급 때에서 최상위권 대학들을 준비하는 기조랑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최상위권은 역량 중심이라고. 그래서 AR, VR, 뭐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아트, 인터랙티브 스토리, 뭐 스토리텔링, 콘텐츠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숭실대라고 하더라도 사정관들도 그래도 그 교과 역량이 드러나면 더 좋다라는 관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다루더라도 교과와 연계해서 탐구하는 것들을 좀 권장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려우면 소재라도 다루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보 관련된 거,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지원하는 아이도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대학교에서 홍보하는 고교 연계 프로그램 홍보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얘기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뭐 지금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한 1분 정도만 기다리고 2028
2028 대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028 대입은 그러니까 예비 중3 학생이나 아니면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만 들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지금 예비 고1이거나 예비 고1이 재수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비 고2는 삼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비 고2 학생들.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혹시 좀 궁금하면 남아 계셔도 되겠고요. 대형계열 신설학과요. 어, 네, 지금 서울여대에서는 한번 제가 다른 자료, 제가 정리를 좀 했던 자료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최근에 제가 좀 정리했던 자료가 있는데, 자, 여쭤보셨습니다. 정리한 자료, 자연계열 신설학과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정리했던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워낙 자료가 많아서 좀 제가 어딨나 좀 기억을 해야 돼서, 잠시만요. 이 자료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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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써서 만든 자료인데요. 네, 제가 이제 소위 첨단학과들을 그 3, 4년의 신설 현황들을 쭉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입별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자료를, 잠시만요. 이게 올라가나? 자, 이 자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이 반도체 공학과 만드신 거 아시죠? 그쵸? 자,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 공학과 가려면 반도체 관련 활동을 해야 된다. OX.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만약에 OX로 억지로 답을 해야 된다면 전 X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수학과학 역량이, 이제 특히 최상위권 대학이니까 수학과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원하는 거지, 반도체 관련 활동을 많이 했냐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도체 관련 활동을 많이 하면서 수학과학 역량이 우수하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어, 일반적으로 수학과학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재를 다루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고교 과정 속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고교 과정 속에서 연계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깊이를 더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교과와 병렬적으로 그냥 반도체 뭐 산업 현황 막 이런 겉핥기 수준으로 해봤자 큰 의미는 없다. 어쩌면 글자 수만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전공 가이드북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반도체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의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이렇게 많아지면 반사 이익이 있는 학과는 많겠죠. 물리 베이스의 학과들, 컴퓨터 베이스의 학과들은 반사 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약대가 부활하면서 최상위권 이제 생명과학 계열의 반사 이익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고려대 그 고교 유형별 그 지원자 대비 합격률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소위 궤적이라고 합니다. 궤적을 보시면 입결이 말도 안 되죠. 등록자의 70% 컷, 이거 다 어디가에서 공개를 하는 자료입니다. 10명이 등록하면 7등의 성적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 10명 뽑았는데 7등이 4.0이래요. 그럼 막 계적 써야겠다가 아니죠. 이거 다 과거생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자의 40%가 과거 영재고인데 합격생 80%가 과거 영재고였던 거 보셨죠? 그런 걸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주로 학업 우수가 주력 전형인데 계적도
힘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인공지능학과 이런 IT 관련된 학과 많이 많이 만들었고요. 혹시 이 자료 보시면서 궁금하실 만한 점이 있을까? 제가 특별히 좀,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 보안 관련해서 이런 스마트 보안, 컴퓨터 베이스 학생들 좀 이제 학과의 다양화 입장에서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냥 이름이 컴퓨터공학이면 이름이 단순할수록 입결이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말씀드리면 이름이 그냥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쉬우면 입결이 높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베이스의 학생들이 컴공만 희망하면 좀 위험하다. 학과의 다양화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렇게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어 이제 뭐 그 지하철 옆에 널브러져 있는 그 킥보드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이런 소재들을 교과와 연계해서 뭔가 다룬 게 있다면 일반 기계공학과 쓰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테크놀로지 공학과 이런 것들은 다연계 학생인데 디자인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가끔 이화돼 있거든요. 그게 실내 건축이나 건축학과 희망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가끔 있어요. 그것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대 특이한 게 인문계에서 이제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로 뽑는 거,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경영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이런 생명 베이스의 학과들은 지금 보시면 입결 높은 거 아시죠? 약대에서 내려올 곳은 좀 죄송하지만 없다. 예, 약대에서 내려오기 힘들다. 그래서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제발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뭐 소재를 다루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영상 중심으로 베이스를 깔고 소재를 다루길 추천드린다. 그래야 그 김땡땡이 학생이라고 23년도 졸업생 약대 5장 다 붙은 아이도 1학년 때 약대 희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생명 베이스로 생기부를 준비한 아이였어요. 근데 내신도 괜찮고 역량이 탁월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약학을 조금 구체화하는 재료를 슬쩍슬쩍 넣다가 3학년 때 그걸 이제 3학년쯤 돼야 수학과학의 교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약학 관련된 탐구가 그래도 조금 가능하잖아요. 1학년 수학과학 갖고서 뭐 약학 탐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약학이 너무 그런 사례가 많아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약학에서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 이런 거 보시면. 네, 네,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이 이게 신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제가 한 또 1분 정도 기다려 보고, 더 질문 없으시면 2028, 그러니까 예비 중3 이하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비 중3 이하 내용을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8 대입, 그러니까 예비 중3 이하, 워낙 요즘 얘기가 많죠? 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 서울여대 숭실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그 서울여대에,
몇 가지만 좀 여기 써가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 서울여자대학교에 디지털 미디어학과라고 있어요. 네, 이런 학과들이 뭐 하는 학과일 것 같으세요? 언론영상학부, 그러니까 구신문방송학과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계학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풀 자체가 애들이 사회과학 계열로 오해하고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미디어학부나 이런 거랑 오해하고. 그래서 동국대도 되게 유사학과가 있는데 거기는 사회과학 계열에 거기서도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가 있고 공학 계열 학과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모를 만한 과들은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좀 커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독서에 대해서도 강조를 좀 서울여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독서 강조.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세특이든 창체든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그게 단순히 추천 도서를 읽는 것보다는 나의 탐구를 확장해주는 도구로서, 나의 탐구의 방법으로서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려왔고요. 그다음에 어, 공, 그다음에 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공동체 역량은 거의 편차가 안 난다. 그래서 보통 서류 평가에서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각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 A, 진로 역량 B뿔, 공동체 역량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동체 역량은 거의 B뿔이다. 편차를 거의 안 낸다. 공동체 역량은 거의 B뿔이다. 그냥 생기부상에서 진짜 얘는 얘 아니면 우리 반 안 들어갔다. 거의 이 정도 나와야 A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어, 지나치게 공동체 역량으로 뭔가에 역전을 하긴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숭실대에서 말씀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이제 지금 예비 1학년이나 혹은 뭐 예비 2학년들 전출입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회 때는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까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자, 번학 가서 내신 잘 나오면 특종으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유아요고에서 내신 폭망, 전출, 내신 1, 2등급, 특종 가능? 그러니까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 자, 사정관 입장에서 다섯 학기의 내신 추이를 관찰을 하는데요. 갑자기 내신이 폭등하면 뭐지? 하겠죠? 그리고 인적사항, 학적사항을 보겠죠? 전초입사항 다 확인됩니다. 얘 전학 간 거구나. 사실 그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화여고로 특목고로 전학 가는 애들. 그러니까 사실상 학종을 위해서 전출 가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제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차라리 이제 교과 전형이면은 모를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는 안 쓸 거지만 나중에 설명회 때는 어, 이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정말 1차원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어, 정말 입시 때문에 1차원적으로 전출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자퇴가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어차피 학종은 이미 긁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정관들 이런 거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특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세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달쯤에 이제 생기부를 확인을 하시겠죠? 생기부를 확인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아이들도 그런데 선생님, 제 생기부가 괜찮은 건가요? 라고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 본인 거를 이제 자평할 수 있는 이제 준거를 말씀드리자면, 세특에 나의 활동 내용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를 뭔가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발표했고 어떤 생각했고 뭐 했고 라고만 있으면 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뭐 발표라도 뭐라도 한 게 좋겠죠. 결국에 교사의 평가와 관찰된 내용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생기부가 안 좋으면 선생님 탓 아닌가요? 라고 이제 여쭤볼 수 있는데, 이제 원인 세 가지가 있어요. 발표 세특에 발표 내용만 있고 평가가 없는 것, 평가가 있으는 뜻입니다. 역량이나 어떤 학생의 발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좋은 세특이란 뜻입니다. 그런 게 없고 활동 내용만 있으면 이제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작성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이가 그 활동의 전후 맥락이나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거를 발표 과정에서 전혀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교사가 그 맥락을 관찰할 수가 없죠. 아이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뭔가 발표를 할 때는 이 발표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게 지적 호기심에서 기인한 거라면 가장 좋고요. 그냥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했다라는 건 정말 약한 수준의 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후 맥락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드시 이제 문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교사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냥 그걸 기록하겠죠. 그럼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걸 보면 퀄리티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바로 느껴집니다. 얘는 정말 제대로 준비한 아이구나. 아, 얘는 그냥 이제 급하게 찾아가지고 그냥 저 A 학과 가려면 A 관련된 탐구가 좋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나 보네 하면서 그 느낌 정도로 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그냥 발표를 했으니까 뭐라도 써주긴 해야겠는데 좋은 뭐 사실 좋은 평가 되지 않았는데 좋은 말을 억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부분에서 약간 이제 부풀려서 써주는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얘기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내용만 있고 평가가 없다는 건 아, 내가 발표를 질적으로 잘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교사가 관찰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이화여고면 그래도 선생님들 관찰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물론 이화여고라고 모든 선생님이 관찰을 정말 눈을 빠지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선 학생 입장에선 A 선생님은 뭐 내가 이거 한 권을 100을 했는데 내 겨우 써준 건 10밖에 안 해주셨어 라고 그냥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선생님과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유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종합 의견을 나중에 보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가라는 평가를 자평을 할 때, 그리고 저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구어적인 표현이 많은 생기부를 저는 좋은 생기부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생기부를 정말 수십, 수백 명 쓰겠죠. 이게 모든 학생들을 개별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화여고 학생은 진짜 개별화를 정말 많이 하시는 편인데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들은 정말 그냥 세특을 통째로 복붙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도 걸러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같은 고교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의 생기부를 비교해서 공통 문구를 걸러내는 기능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얘한테만 좀 써줄 것 같은 구어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그 학생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사실적이고 복붙 같지 않은 표현, 구어적인 표현이 많은 게 좀 괜찮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